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이나 혹은 가입하고 나서라도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겠지만 간단한 팁 몇 가지만 알아둔다면 더욱 똑똑하게 보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래너의 시간에는 이런 궁금증이 들 때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보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보험 자가진단 노하우 오늘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입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이런 점들이 궁금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 정지문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시작하자마자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보험을, 그러니까 아이가 둘 있는데요. 예. 그 아이들 보험 두 개, 각각 이제 하나씩 들었어요. 예. 근데, 납입 기간도 이제 거의 다 됐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게 없을까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그 자녀분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작은 아이가 15살이고요. 예. 예, 15살짜리 남자애랑 그리고 17살짜리 여자애랑 이렇게. 아, 그러세요? 네.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그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다이렉트 어린이 보험. 네. 이거 딸, 아들 모두 하나씩 보험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납입 기간이 끝나신 것 같은데요. 부족한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녀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15살 남자 아이 또 17살 딸 아이 이렇게 자녀보험 문의를 주신 건데요. 기존 보험은 완납이 됐습니다.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정지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따님, 아드님 보험 기존에 가입하셨던 게 보니까 이제 납입 기간이 다 끝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보니까 실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상품 네. 하나 딱 가지고 가시면서 납입이 끝나시고 이제 완납되시고 있으신데 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요 내용 자체가 10년 납이에요. 10년 네. 납이시고 만기가 자제분들 두 분 다 28세까지. 그러니까 보험 나이로 28세니까 한 29세 정도까지 보장을 받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소아암, 아이들 잘 걸리는 그런 소아암 쪽으로는 1억 원이 나가고요. 일반암은 5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1종에서 5종. 그러니까 수술의 경중에 따라서 경한 거는 10만 원, 중한 거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수술비 지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원비가 4일째부터 한 3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만기 환급형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아드님이 조금 더 비싸게 들어가 있으세요. 납입보험료가. 네. 그래서 한 28,000원대, 26,000원대 이렇게 들어가 있으신데 네. 굳이 납입이 끝난 상품을 저는 이제 뭐 어떻게 손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잘 가져가시다가 뭐 28, 29살 때 만기 환급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 이 상품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없다 생각하시고 네. 지금 추가하실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 두 아이 거를 같이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가게에 좀 부담은 되시잖아요. 유지하실 수 있는 납입보험료 네. 선이 어느 정도가 좀 괜찮으실까요? 저기 두 아이 합쳐서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요? 네. 괜찮으세요. 왜냐면 보험은 가입하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납입을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네.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 일단은 실비 필요하세요. 그래서 실비에다가 예.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뭐 요 정도 되실 것 같으신데요. 네. 어차피 15세, 17세시면 어린이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성인 보험도 가입이 가능한 요런 시기예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신다고 한들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피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 어차피 납입보험료를 크게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에다가 진단자금을 100세까지 좀 가져가신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암진단비 3천만 원, 뇌 쪽으로 3천, 급성 쪽으로 3천 이렇게 가져가시면 따님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대 그리고 단독 실손은 한 9천 원대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시고 아드님 같은 네. 경우는 요 똑같이 구성하셨을 경우 100세 만기 20년 납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드님 네. 같은 경우는 암 3천에 뇌 쪽 3천에 급성 3천, 심장 쪽 3천 이렇게 하시면 4만 원대 정도 나올 거예요. 남자가 위험률이 더 높으니까요. 네. 거기에다가 또 단독 실손하시면 9천 원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납입하시는 금액이 합산해서 10만 원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예. 갱신은 우리 실비는 어쩔 수 없어요. 나라의 법에 의해서 갱신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비는 그리고 꼭 가져가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비는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단독으로. 그리고 진단자금은 20년 납 100세로 하셔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맥심으로 가져가신 형태로 하셔서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가져가시면 납입보험료 지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시잖아요. 원하시는 금액대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실비를 네네. 실비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들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왜냐면 이 네. 진단비 들어가시는 형태 자체가 이거는 플랜이에요. 네. 그래서 이 3,000을 넣어주는 대신에 좀 저렴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실비를 넣게 되잖아요. 그럼 예. 기본 계약이 띄고 다른 상품으로 또 갈아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보험료가 더 올라가요. 첫 번째 그렇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실비를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요. 네. 이 상품, 그러니까 이 보험 자체는요. 어차피 20년 납하고 딱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100세까지 보장만 받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납입 면제 기능 또한 있어요. 암 진단 받으시고 나면 납입이 면제돼요. 뭐 아이들 같은 예. 경우는 납입 면제 기능은 솔직히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런 기능도 있는데 합산해버리면 그런 기능도 없어져요. 근데 그래요? 실비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예. 내가 죽을 때까지 납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갱신하면은 이거는 얼마 올랐구나. 이런 것도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세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네. 근데 성인들은 단독으로 실비를 가져가고 싶어도 건강 상태라든지 요건에 네. 따라서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하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만약에 담보를 굉장히 풀로 많이 가져가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은 자녀 보험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대를 요 정도에서 알차게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성비, 이제 가격 대비 가장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형태를 좀 구성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네.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가장 알차게 구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네. 이게 어린이 보험으로 네. 누가 좀 알려준 게 있었는데 네. 두 아이 하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암 진단비 그 정도 크기하고 네. 뇌졸중에 관련된 거 이렇게 다 넣어도 네. 한 10만 원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두 아이 네네. 합쳐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던 터였거든요. 네, 만약에 어린이 보험으로 네. 가시면 한 아이당 10만 원씩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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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지문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드린 거고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쉽게 알아보는 보험 자가진단법.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은 조병욱 전문가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알아보는 보험 자가진단법 여기 준비해드렸는데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쉽게 알아보는, 기존의 보험이 안 그래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상황이다 보니까 보험 방송을 매번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보험 정보를 항상 이 TV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제 쉽게 알려드릴 테니 직접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은 먼저 좋은 보험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보험 첫 번째,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다. 두 번째로는 보장이 많다, 보장이 길다라고 있을 텐데요. 보험료가 저렴한 거는요, 사실 그 많은 보장이 들어가게 되면 물론 보험료는 더 비싸집니다. 하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보험이라면 보험료가 1원이라도 저렴한 게 훨씬 더 좋은 보험이다 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장이 많다. 요거는 당연히 잘 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장이 길답니다. 요거는 아무리 좋은 보험인들 뭐 5년 이내에 암이 걸려야지만 지급한다. 이럴 경우는 이제 현실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반드시 보장도 많기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보장도 길어야 된다. 요 정도가 이제 좋은 보험에 대해서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쉽게 우리가 직접 이 보험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기 환급금이 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집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꼭 크게는 메모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기 환급금이란 보험은 보험 혜택대로 다 받으면서 만기 시에 여태까지 냈던 돈을 전부 다 돌려주겠대요. 이렇게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주변에 어머님들 보시면 항상 만기 환급금이 꼭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만기 환급금은요, 있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요, 요즘 보험 상품 100세 만기로 출시가 되거든요. 좀 더 짧은 거는 뭐 90세 만기, 80세 만기도 있겠지만 심지어 요즘 110세 만기까지 보험도 나오는 시대인데, 만기 환급금은 만기 시에 돌려주겠다는 돈이겠죠. 100세 만기의 상품은 100살 때 돌려주겠다는 돈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물가. 저희가 젊었을 때 20년 전, 30년 전 짜장면 값이랑 지금 시대의 짜장면 값이랑 많이 다르죠. 그것처럼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할 거고요. 화폐의 값어치는 점점점 하락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의 돈의 값어치랑 우리가 100세 만기 때, 80세 만기 때 돈의 값어치랑 현저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만기 환급금을 구성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적립보험료인데요. 적립보험료는 뭐냐? 저희가 합계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성 보험료를 합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보장성 보험료는 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
내가 내야 되는 소멸되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그냥 저장되는 금액인데, 예로 들어 5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을 저희가 7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2만 원을 더 내고 계시는데 그걸 바로 적립보험료라고 합니다. 이 적립보험료가 나중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만기 시에 돌려주는 게 바로 만기 환급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싸게 내실 필요 없이 저렴하게 구성하시고, 이 나머지 기회비용은 이 보험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처에 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기 환급금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비갱신으로 구성하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TV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험료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무작정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갱신은요, 처음에 보험료는 높습니다. 보험료는 높은 편이지만 반면에 정해진 기간 동안까지만 돈을 납입하면 더 이상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갱신형은요, 지금 당장은 보험료가 좀 저렴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거고요. 보험료는 죽을 때까지, 사망 시까지 평생 내야 되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반드시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회에 따라서 갱신, 비갱신을 좀 섞으셔도 무방하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많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갱신형, 갱신형 크게 장단점을 기재가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요, 30세 때 가입한 암보험입니다. 여성이고요. 23,520원씩 내는데, 반면에 갱신형 같은 경우는 1,7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비갱신형이 약 1,000만 원 정도 훨씬 더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번째, 세 번째인데, 이 통조림은 제가 어떤 걸 뜻하냐면, 저희가 마트에 가서 뭐 참치 통조림을 샀어요. 예로 들어 이 참치 통조림을 저용량 50g짜리를 2개 사는 거랑 100g짜리 대용량을 1개 사는 거, 어떤 게 저렴하냐 물어보신다면 대부분 모두 다 큰 통조림이 훨씬 더 저렴하다. 대용량이 원래 살 때 구매할 때도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이 같은 원리인데요. 보험은 반드시 한 개로 가입하자는 거거든요. 한 번에 가입해라. 어떤 얘기냐면, 이 통조림을 2개 구매할 때 심지어 이 뚜껑을 2개나 만들겠죠. 반면에 이 큰 통조림 같은 경우는 뚜껑을 1개를 만들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험이랑 같은 원리예요. 보험을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사망보험 각각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럴 때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여러 번 차감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모든 보험에는 기본계약이라는 게 중요한데 존재하는데, 이 기본계약이 뭐 5개면 5개, 모두 5개 정도, 6개 정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도 어마무시하게 좀 차감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라도 고객님한테 보장을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건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보험 설계사들 수당이 더 많이 올라갈 건데, 하지만 꼭 한 번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정말 좋은 플랜들이 있을 경우에는 실속 있게끔 각각 회사의 좋은 장점들만 좀 뽑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가입해라. 이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기초인데, 보험은요, 그리고로 가입을 하면 안 되고 또한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 뭐뭐 해야지만 보상한다가 아니라 뭐뭐 해도 보상하고 뭐뭐 해도 보상한다, 이렇게 큰 범주 내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는 5살짜리가 가입한 암보험이었어요. 제가 좀 비교하기 쉬워서 5살짜리 준비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진단금이 1,000만 원당 7,400원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암 수술비도 있고요, 암 입원 일당도 있고요, 항암 치료비도 있어요. 요걸로 간주해서 봤을 때 암 진단금은요, 암으로 진단만 받게 되면
죽던 살던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하던 수술하던 수술 안 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지급이 되는 보험이잖아요. 반면에 암 입원 일당을 예시로 들자면 암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한 순간부터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이 너무 긴 보험들은 좀 우선적인 보험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 1,000만 원당 7,400원인데요. 암수술비 2, 항암치료비, 암 입원 일당 요거를 다 합치게 되면 7,600원 정도 합니다. 차라리 저는 요런 것들을 구성할 바에는 차라리 이 기회비용으로 암진단금 1,000만 원을 더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만기 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 가입하시고, 두 번째,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세 번째는 한 번에, 그리고가 아니라 또 안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이번에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거가 아니라 이제 보험료를 좀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 가입한 게 맞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렸는데요.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볼 텐데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76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지금 내용이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로 볼까요? 예,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입원비 보장이 4일 이상부터입니다. 입원 기간이 짧은데 첫날부터 보장받는 걸로 바꿔야 될까요? 당뇨가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질문이 두 개시네요. 네, 요거 좀 여쭤볼게요. 조병욱 전문가님. 네, 일단은 가입한 입원 보장이 이제 4일째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 보험이 많이 저렴했었거든요. 예전에 준비하셨던 보험 같아요. 근데 많이 저렴해졌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입원 일당 첫날부터 특이하게 무척 비싸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기존의 거를 좀 준비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물론 3일이 지난 후부터 보상이 지급이 되시지만 그래 3일 정도 돈 아끼신다 생각하시고 기존의 걸로 유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인데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있으시다고 했어요. 원래 예전에 같은 경우 좀 힘들었는데 요즘 무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시켜주는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암보험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가입이 쉬운 보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입이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암보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각종 수술비, 입원 일당, 뇌출혈, 심근경색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 가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회사 상품이 있으니까 좀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수월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나도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면 저희도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살펴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399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저해지 종신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저해지면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정진문 전문가님. 네. 예. 저해지. 왜 종신보험이면 종신보험인데 저해지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혹시나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장단점을 많이 여쭤봐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장점, 단점 말씀드릴게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했을 때 나가는 금액을 받으시는 보험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해지라는 건 단점은 내가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적은 거예요. 다른 그냥 일반 종신보험보다. 그리고 장점은 대신에 납입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율이 확정 이율인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그냥 일반 종신보험 상품들보다 해지 환급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종신으로 사용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노후에 뭐 자금 활용을 조금 더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 저해지로 가져가시는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상속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 내가 나중에 죽어서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이제 사망보험금을 남겨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장점이 있으시니까 단점은 하나잖아요. 납입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이 적다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내가 납입을 완수하실 수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간에 해지만 않는다면 저해지 상품이 저렴하기도 하고 좋겠네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네요. 네네. 예. 많이 유리하고 또 해지환급금도 높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잘 네. 알겠습니다. 저희 3995님께서 문의하셔서 지금 자세히 봐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딸이 93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딸이 친구를 통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뭘 통해서요? 친구를 통해서 보험을 친구. 들었는데, 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요. 아, 그게 예. 잘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네. 지금 보험료는 어머니께서 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딸이 내고 있어요. 아, 따님이 지금 사회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쵸, 예. 아, 예. 93년생이라고 하시니까 20대 중반 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보험 점검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보험이 맞는지만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네. 2015년에 KB손해보험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또 네. 1년 뒤에 역시 KB손해보험에서 예스 365 건강보험 가입하셨고 예, PCA생명 매직 리본 종신 암보험에 또 가입을 하셨는데 총 보험료가 한 15만 원대 나가네요. 네네. 예, 저희가 따님 혹시 아프신 데 없으시죠? 네, 아픈 데는 없어요. 예, 잘 가입을 한 건지 봐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대 중반에 따님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딸이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좀 비싼 것 같다. 잘 가입을 한 건가?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반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네네. 일단은 앞전에 내용 보내주신 사항을 봤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기존에 거 이제 따님이 준비하셨는데, 일단은 먼저 따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니까 대견하고 이제 부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PCA 거랑 이제 KB손해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걸로 이제 제가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KB손해보험 거 두 가지 상품 중에 한 상품은 이제 단독 의료 실비인 것 같고요. 네. 그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 보장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KB손해보험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300만 원씩 각각 있으시고 예, 맞아요. 뭐 골절이랑 뭐 깁스, 화상 이런 조그만 상해 특약들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나요? 알겠습니다. 예, 맞아요. 네네. 그러면 한 개씩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KB 손해보험 거 먼저 보면요. 그 네.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네네. 의료실비는 또 17년도 들어서 또 이제 뭐 MRI, 도수치료, 약물치료들은 또 30%가 자기 부담금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꼭 네.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KB 네. 손해보험, 예스365 건강보험, 요거는 2대 진단금 보험 준비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요거 보험료가 3만 원 맞으시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상품은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짜리 상품인데 요거는 네. 아주 잘 가입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 뇌졸중 심근경색도 물론 중요한 보험이지만 여기에 네. 조그맣게 뇌혈관 질환 진단금, 허혈성 네. 심장 질환 진단금 있으시잖아요. 예. 요거는 손해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기존에는 20세 미만 어린이한테밖에 가입을 못하는 건데 네. 일시적으로 여러 회사마다 일시적으로 인수한도를 좀 풀어줄 때가 있건데 그때 네네. 딱 맞춰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굉장히 만족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네. 저희가 따님 보험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곰곰이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사망금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암보험. 네네. 있고 뭐 조그만 질병보험 이런 거 있을 텐데 사실 뭐 질병 수술비 10만 원, 20만 원 받고자 해서 보험을 네.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암보험에 대해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근데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PCA 생명 상품인데 PCA 어머니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데 PCA가 제일 많은 보험료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108,700원씩 내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암도 암이지만 종신이랑 같이 묶여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네.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네. 저라면요, 요거 네. 암진단금이 고액암 6천만 원, 일반암 3천만 원이거든요. 일반암 네. 3천만 원인데 이 여성분이잖아요. 여성분이 발병률 1등이 갑상선암, 2등이 유방암, 뭐 3, 4등이 난소암, 자궁암이라고 해요. 근데 네. 이 암의 범위에서 이 상품은요. 생식기암이 네. 소외감으로 빠져 있어요. 좀 네. 적게 지급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네. 여자분들한테는 큰 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네. 소외감 여성분들을 위해서 뭐 자궁 난소, 뭐 갑상선 네. 유방암에 대해서 소외감으로 빠져 있지 않고 일반암으로 붙어 있는 회사를 좀 네. 추천드리고 싶고요. 손해보험사에서 네. 크게 한 뭐 4가지 정도 회사, 많게는 뭐 6가지 정도 회사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네. 저는요, PCA를 가입하신 지도 얼마 안 됐었으니까, 과감하게 네.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손해보험사 상품으로요, 한 6만 천 원 정도 준비하게 되면, 고액암이 네. 아니라 일반암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넣는데, 6만 천 원 네.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으로 봤을 때는 유방암에 걸렸다 가정했을 시에 기존 상품은 1,500만 원 지급받는다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상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지급이 되겠죠. 보험료도 네. 보험대로 지급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체적인 보험료가 10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약 4만 원 정도가 감소되거든요. 아, 네. 네, 보장도 많아지면서, 보험료도 더 적어지는, 요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KB 손해보험 거 두 상품은 잘 유지하시고요. 마지막 네. 그 PCA만 좀 정리를 하셔서 손해보험사 네. 상품으로 좀 네. 준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거라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그 따님한테도 보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이야기해 주시면 끝까지 네. 잘 납입을 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요. 시청자님 네. 보험이나 또 남편분 보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제 또 문자 풀어볼까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206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013-3366-0110번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내용부터 볼까요? 아들이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은 다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민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정지문 전문가님.
네. 예. 실질적으로 저런 질문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요새 와도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이민 가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납입했던 게 아까우니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가입한 보험을 보면은요. 실비, 실손이 있고요. 그리고 정액, 그러니까 암 진단 걸리면 얼마 줄게, 뭐 뇌졸중 걸리면 얼마 줄게 이렇게 약속한 정액 지급에 해당하는 그런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실비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내용 안에서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입한 보험 내용 안에서 실비 부분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뭐 실비 안에 또 주렁주렁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 실비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안에 재해 사망도 있고 상해 사망도 있고 또 그 안에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실손만 쏙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신 증권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이거는 빼세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비만 좀 삭제를 하시고 왜냐면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좁고요. 예전 상품은 40% 해당 사항 있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도 이제 납입하는 금액에 대비해서는 좀 보장이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고 정액 지급에 해당하는 거는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다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2064님의 질문 풀어드렸고요. 또 문자 보겠습니다. 664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네, 저는 67세 주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입할 때 적당한 보험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조병욱 전문가님. 네네네. 일단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는데 67세 주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로 가정했을 때 운전자는요, 건강상에 대해서 뭐 상관이 없는 보험이잖아요.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운전하실 수 있는 기간이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0세까지 만기로 가정했을 시에 뭐 10,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10,000원이라는 게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비 지원금, 뭐 벌금을 제외하고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골절, 뭐 조그마한 상해 특약들을 전부 다 넣어도 10,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거랑 다른 질병과 관련한 그 보장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가입을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저렴할까요? 저라면요, 모두 아까 제가 앞서 그 플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의 보험에서 준비하실 때 운전자 같이 준비하실 수만 있다면 같이 준비한다면 5,000원 정도면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뭐 추가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뭐 아직 운전을 안 하시는 뭐 자녀를 두신 분들도 운전자는 미리 같이 넣어 놓으시면 어차피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니까 미리 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고민을 좀 풀어드릴까요? 저희 어머니 보험 알아보고 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가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세요. 아, 예. 네, 그래서 일단 가입이 가능할지, 그리고 전에 10년 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때 실비를 못 넣었는데, 그래서 일단 실비보험이나 진단비 조금 넣어서 보험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일단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혈압약은 얼마나 드셨어요? 혈압약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정도 드신 것 같아요. 10년 정도 드셨고요. 네. 그 어머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56세 되셨어요. 56세 되셨고요. 네. 그 밖에 어디 편찮으시거나 하신 데는 없으세요? 네, 없어요. 가족력 같은 것도 혹시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암 쪽이 조금 걱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암 진단비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전문가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6세 되신 어머니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한 10년 정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10년 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때문에 실비보험이 없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실비보험 진단비 가입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정지문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그 어머님 보험 좀 문의하셨는데 혹시 어머님이 기존에 보험은 없으셨어요? 예전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삼성생명 리빙케어라고. 네네. 종신보험이시죠? 네, 맞아요. 예. 4년도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보험료는 얼마 안, 7만 원인가? 7만 7천 원 정도? 네네.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상품 자체가 이게 CI 종신이거든요. 리빙케어 상품이. 그런데 이 상품 자체는 지금 어머님은 병력사항 때문에 뭐 다른 보험을 굳이 준비하시거나 자유롭게 준비하시거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보험 자체를 굳이 잘 유지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없이 지금 현재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혈압약을 드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가입이 어려운데 요즘에는 다 되시는데 지금 원하시는 게 실비, 진단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좀 가입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비 같은 경우는요. 가입은 가능하시되 조건 자체가 할증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연세로 예를 들어서 약 한 실비 조건 자체가 한 7만 원 정도 나온다. 예를 들게요. 그러면 남들보다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상의 문제가 되실 확률이 있으셔서 할증이 되세요. 납입보험료 자체가. 그러면 한 11만 원? 이렇게 납입보험료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심사를 넣어봐야지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 자체는요. 얼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비에다가 진단자금,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한 1,000만 원 정도씩을 넣으신 금액으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혈압약을 드신다고 해서 혈압에 대해서 부담보 잡히시는 건 아니에요. 뇌졸중 진단까지 가입이 되세요. 하지만 들어가나요? 네, 뇌졸중. 원래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간편건강보험 같은 걸 하셨을 때 뇌출혈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뇌출혈이랑 뇌졸중이랑은 가입 범위 자체가 틀리거든요. 뇌경색까지 보장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뇌경색까지 보장을 받는 뇌졸중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으세요. 그 차이는 있으시거든요. 그러셔서 내용 자체는 그 정도 금액은 예상을 하셔야 되세요. 일단은. 하지만 혈압까지도 부담보는 아니시되 부담보라는 건 보장을 안 해주는 건 아니시되 할증, 남들보다 납입보험료를 좀 많이 납입하셔야 되신다는 거. 이 점 유념하셔야 되시고요. 또 이제 자궁을 이제 적출 수술을 하셨잖아요. 이게 혹시 암이세요?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근종 같은 게 커져서 아신 거예요? 암은 아니고요. 예, 근종이 커져서. 그러시면 다행이시고요. 보통 그렇게 되시면 지금 현재 자궁체부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시면 어차피 보험사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수를 잘해줘요. 왜냐면 보장해줄 곳이 한 군데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는요. 그 대신에 자궁체부 쪽으로는 정기간 부담보 설정이 되세요. 근데 어차피 부담보 설정을 하신다고 한들 보장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예, 정기간 자궁체부 쪽으로는 부담보 설정은 나오실 거예요. 하지만 보장받을 곳도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진단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서 금액대는 그 정도 예상을 하시면 실비랑 진단자금 1,000만 원씩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되시고요. 암 진단비를 조금 더 높이시고 싶으시면 다른 거 기본 계약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암 진단비만 별도로 넣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추가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암 진단비만 별도로 또 추가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이거는 혹시 몇 년 납 기준이에요? 이거는 실비는 계속해서 납입하시는 거고요. 20년 납 기준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20년 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비는 계속 내는 거고? 이거 나머지는 20년 납 기준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근데 정확하게는 심사를 넣어봐야지 금액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것도 해주시는 건가요? 예,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쌀 수는 있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정지문 전문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또 궁금한 거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상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8744님께서 문의하셨네요. 내용 함께 보시죠.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서 가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가입 전에 문의를 주셨네요. 조병욱 전문가님. 네네네. 일단은 종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나중에 이제 해지를 하시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중요한 게 저해지 환급금 종신형을 가입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나중에 환급을 받을 건데 저해지 환급금 이거를 준비하시면 정말 큰일 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을 추가 납입을 이용하고 한다면 높은 이율과 복리로 인해서 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가정했을 때 모든 상품, 여러 회사의 상품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좀 그래도 비교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한 곳, 요거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해지 환급금, 요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된다. 노후자금 목적이라면 어떻게 네. 연금보험 같은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가요? 그쵸. 연금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최저보증률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중도인출을 한다든지 여러 편법은 좀 있어요. 사실 요거는 방송 마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 같습니다. 8744님께서 문의하신 문자 봐드렸고요. 저희 문자 또 볼게요. 1745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2008년도에 현대해상 행복을 다 모은 보험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이 많아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요. 좀 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정지문 전문가님. 네. 행복 담원보험, 이 통합보험이고요. 이 상품 많이들 하셨는데요. 이 적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3년도 3월을 기점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 3월 전 상품들은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적립보험료를 20%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그 후 상품들은 적립보험료가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전 상품들은 3년, 5년 갱신이기 때문에 대체 납입할 적립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후 상품들은 1년 갱신이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안 가져가도 되고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 요 통합보험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는 상품은 맞아요. 근데 이제 최저보험료로 적립보험료를 빼서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굳이 저 같으면은 2008년도면은 내가 적립해서 가져가는 보험료가 아마 한 4.0% 이상으로 계산이 돼서 또 저축이 되는 거거든요. 적립보험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적립이 돼서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담보험 보험 안에 실비가 있으시면은요. 그냥 적립보험료를 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 납입이 되면서 나중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까먹거든요. 난 10이 오르는 거를 대체 납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실비가 없으시다면 적립보험료를 확 깎아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실비가 있으시면은 적립보험료를 그냥 두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실비가 없으시면은 적립보험료는 반드시 빼셔야 되시는 거고 이렇게 좀 판단하면은 편하실 것 같으세요. 예, 1745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정지문 전문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문자를 볼 텐데요. 6878님께서 주셨네요. 내용 보시죠. 비활동성 비형 간염이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인데 저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조병욱 전문가님. 네네네. 예. 일단은 먼저 그 가입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보험회사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요거 그 현재 지금 건강 상태를 좀 메모를 해야 된다. 적어야 기재를 해야 된다는데 이 비형 간염은 많으신데요. 비활동성 일교 같은 경우는 뭐 치료를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보통 보면 5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뭐 30일 이상 투약 7일 이상 치료력이 없고 3개월 이내만 따로 없다고 한다면 고지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지를 요리조리 잘 피하셔서 그 가입할 수 있는 때 하면은 무난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987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내용 보시죠. 우리 딸이 올해 24살입니다. 3대 진단비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문자가 될 것도 같은데요. 정지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24세면요. 너무너무 많죠.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도 많고 선택하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요새 출시되어 있는 상품 중에 아무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 3대 진단비, 암, 뇌 쪽, 심장 쪽, 요게 해당하는 보험료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것도 저해지 상품들이 굉장히 각사마다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차피 진단비에 해당하는 거 유지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해지, 납입기간 중에는 해장급금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납입기간이 딱 끝나면 바로 100% 정도 해장급금이 뜨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24세 여성분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L4, M4, H4 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실 거예요. 진단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가시는 게 적당하신지만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회사가 가장 좋은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가장 적당한 회사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네.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보다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고민 마시고 남겨주십시오. 저희 1대1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